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기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언컨대 1단원에서 화학식량과 몰의 개념은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배운 몰과 화학식량 등등의 개념들이 뒤에 있는 4단원 문제들과 복잡한 문제들과 연계되기도 하고요.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3점 문제나 혹은 2점 문제 중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 오래 풀리면 오래 풀리고 잘못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문항별로, 유형별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학식량과 원자량, 분자량입니다.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죠. 화학, 원자나 분자나 화합물 한 개의 질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원자량이 상대값이므로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량 혹은 원자를 더해서 화학식량 등의 질량으로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이거 자체로 물어보지는 않고요. 이거에 대한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추론하거나 분자량을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구해내는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일단 이 부분에서 이 개념 자체로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의 문제일 거예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원자의 질량수가 다른 원소라는 것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양성자수나 전자수, 즉 화학적인 특성은 동일하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만 다른 원소입니다.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동위원소들이 안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3주기 원소까지만 거의 배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동위원소가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에 제시되는 동위원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 같은 경우는 12가 있고 13 질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12 질량, 13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평균 원자량은 무엇이냐? 이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해 놓은 평균적인 원자량이고요. 이 원자량 문제가 쌤은 유독 보이더라고요. 3월, 9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원자량을 복잡하게 만들면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제시하는 3점 문제 문항과 기본적인 평균 원자량의 개념과 동위원소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 개 정도 보이는 게 보였어요. 자, 그럼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냐?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있을 거예요. 원자량의 존재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구하는 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고요. 요 식 정도는 아시겠죠?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동위 원소들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1, 2, 3 질량을 가지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탄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14나 15. 산소 같은 경우는 16, 17, 18. 염소 같은 경우는 35, 37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요? 사실 다 외울 수는 없죠.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좀 빈도수가 높다라고 보이는 게 바로 요 유형이에요. X의 동위원소, 어떤 특정 원소의 동위원소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 이게 제시가 된 후에 동위원소의 개수, 동위원소의 질량 등을 구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위원소가 2개인 경우에는 이원자 분자의 질량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냐? 이원자 분자의 질량이 총 3가지다 라고 하면 역으로 이 물질의 동위원소는 총 몇 가지입니까? 바로 2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염소로 예시를 들면 35라는 질량수를 가지는 염소와 37이라는 질량을 가지는 염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염소 기체의 질량 비가 존재할 수 있는 값을 챙겨보면
가장 작은 35와 35 두 개가 더한 케이스, 37과 37 큰 거 두 개가 더한 케이스, 그리고 35랑 37이 두 개가 들어간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요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 밑에서 예시 하나 들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면요. 화학 식량과 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자체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보면 이거 2020년도 올해 9월 모평이거든요. 보면 X2에 대한 자료를 줍니다.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요. 너무 쉽거든요. 자, 분자량이 서로 다른 놈이 3개나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의 동위원소는 몇 종류다? 2종류다. 2가지 종류다. 큰 거를 하나를 기역, 작은 걸 하나를 니은으로 하고 요렇게 두어보겠습니다. 그럼 가, 나, 다가 분자량의 순위 요렇게 되니까 가, 나, 나는 기역 더하기 기역이 제일 크게 나타날 거고요. 기역 더하기 니은이 그 다음, 니은 더하기 니은이 그 다음 작은 순으로 나타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죠? 내가 CL 예시 들었던 거 다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에 있는 평균 원자량 비율의 힌트입니다. 다의 존재 비율과 나의 존재 비율의 퍼센트에이지를 1.5로 줬다. 요건 조금 복잡할 만하지요. 원래 존재 비율을 X2에 대한 비율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줬었는데 요걸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까 큰 거 기억, 작은 거 니은으로 했었죠. 그러면 A 기억이 존재할 수 있는 비율은 A, 니은이 존재할 수 있는 비율을 B, 존재 퍼센테이지를 A%, B%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존재할 수 있는 비율이 A%, B%라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기억 가와 나의 존재 비율이라는 거예요. 정보는 이거니까 우리가 이걸 맞춰서 조합하면 되지. 가가 A만큼, B가 니은이 B만큼 있으면 기억이 A만큼 있을 거고, 가 같은 경우는 기억이 2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A만큼의 퍼센테이지가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이 2개가 조합돼야 되는 거니까 가가 존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A의 제곱 퍼센테이지일 겁니다. 자, 그럼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A 퍼센테이지에 니은은 B 퍼센테이지만큼 할 수 있으니까 A, B인데 문제는 서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 수학입니다. 이번에는 A가 굳이 앞에 올 필요가 없으니까 B 곱하기 A여도 된단 말이에요. 즉 이게 경우의 수에 의해서 2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경우의 수 다시 한번 해오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좀 트릭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B가 2번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의 존재 퍼센테이지 비율은 B제곱, 나의 존재는 2AB, 2개곱 1.5라는 건데 1.5라는 것은 10분의 5, 2분의 5, 2분의 3. 그럼 2b 제곱은 6ab. 자, 2b는 b 이렇게 하면 되겠네. b는 3a. 이렇게 되는 거죠. b 이렇게 해서 요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퍼센테이지의 합은 여러분 백분율 다 합하면 몇이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에 알맞은 숫자는 25, B에 알맞은 숫자는 75가 됩니다. 나왔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동위원수 몇 개? 2가지. 한 방에 풀리는 거였어요. X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평균 원자량은요, 존재할 수 있는 기억에 곱하기 A 100분의 A%AG 더하기 니은의 100분의 B%AG였는데요. 보시면 A가 75, 0.25였고요. 니은이 0.75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질문. 나의 분자량의 이면은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기억과 니은의 즉 평균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비교를 하래요. 자, 이게 평균값을 나타내려면 기억이 50%, 니은이 50%여야 되는데 이거 값이 더 작은 니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당연히 그러면 평균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낼 겁니다. 자, 니은 맞고요. 밑에 거 볼게요. 가의 존재 비율은 A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25. 나의 존재 비율은 2 곱하기 25 곱하기 75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이 6이 돼야 되지요. 자, 답은 2번입니다. 모래 개념인데요. 사실 모래 개념만으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얘 1몰이면 그것에 그 6.02 곱하기 10의 24 하면 게 아보가드로수의 개수 뭐 이런 건데 결론은 뭐냐? 이 몰수를 통해서 화학 식량,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그 다음에 질량, 그리고 몇 개가 쓰였는지 부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 복잡한 거를 일단 선생님 기억나는 대로 다 써봤어요. 자, 어떤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 전체의 질량이 있을 겁니다. 이 분자 전체의 질량은 분자 하나가 나타내는 질량, 즉 분자량과 그것을 개수를 곱한 분자 수가 곱해져야만 전체 질량이 나온다. 이건데요. 이게 솔직히 어디에나 거의 다 이 파트 문제에서는 다 쓰여요. 단지 이걸 구하기 어렵게, 각각을 구하기 어렵게 돌려서 제시됐을 뿐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 질량은요, 각각의 분자량과 분자수를 곱한 것이고, 이게 비율일지라도 각각의 비율을 곱하면 질량 B가 됨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기체의 몰수비입니다. 기체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당연히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비는 결국 몰수비가 된다. 그래서 기체의 몰수비가 곧 기체의 부피비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기체의 몰수 곱하기 기체 1몰이 나타내는 부피를 곱하면 기체의 전체 부피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22.4리터라면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냐? 2몰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 한 44.8리터이지요. 그리고 쌤은 이런 거에서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 적어놓은 건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사실 원자수인데 분자수를 구해서 잘못 계산해가지고 기니디 보기를 틀린다든가. 전체 원자수라고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 원자수가 아니라 전체 분자수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구분해서 보시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분자수 B입니다. 이번에는 분자수 B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분자수 B 곱하기 분자의 원자수 무슨 얘기냐면 A, B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 중에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A랑 B 한 개씩이니까 두 개죠. 그러면 전체 원자수가 얘가 3몰 있을 때 전체 원자수는 6몰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분자수의 구성 원자수 하면 전체 원자수 나온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특정 원소 A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A가 몇 개 있는지, B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B가 몇 개 있는지를 곱해주면 그 원자의 수가 나온다는 거. 근데 쌤이 계속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다 비율로 줍니다. 명확하게 몰수를 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연습해 두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요게 어렵죠? 1g당 분자수 나오는데 이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나타내라. 내가 원하고 싶은 게 분자의 수며 1g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고요. 1g당 분자수는 결국엔 분자량의 역수를 의미를 합니다. 분자량의 역수.
근데 이거 많이 물어보다가 이제 좀 시시해졌나 봐요. 그래서 1g당 원자수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곱하기 뭘 하면 될까요? 내가 1g당 분자량을 비율을 해가지고 1g당 이게 뭐야? 분자수잖아. 분자수에다가 내가 구성 원자수를 곱하면 그 원하는 원자수 나온다고 했지요? 구성된 원자수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특정한 A의 원자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그 분자 안에 A가 몇 개 포함됐나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 원자수를 원한다.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자 전체의 수, 예를 들어 분자가 3개로 구성이 된다. 그럼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무조건 암기. 자, 같은 질량의 물질이 존재할 때 분자수 B는 분자량 B.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질량이 같다라는 건 질량 곱하기 분자량 곱하기 분자의 몰수인데 이게 동일하면 분자수랑 분자량이랑 역수 관계를 가진다는 건데 쌤이 이거를 분수로 바꾼다는 걸 까먹었네요. 반대란 얘기예요. 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자수는 작아지죠. 왜? 어떤 1g 안에 무거운 애가 얼마나 들어있을 수 있나, 그리고 가벼운 애는 얼마나 들어있을 수 있나, 요 얘기거든요. 가벼운 애는 당연히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무거운 애는 당연히 적게 들어있을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만 고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체 원자수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좀 스킵을 하고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건 예를 앞에 단위가 붙은 건요. 밑에 분모 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나인가? 즉 일정 부피 안에 그 질량이 얼마인가? 1리터 안에 질량 10리터 안에 질량,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결국엔 뭐야? 밀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번 9월 모평이었나요? 21년 대비 9월 모평에서 어려운 문제 한 번으로 밀도의 변화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부피비를 기체의 몰수비로 치환할 수 있다면 뭐죠?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을 한다면 요게 돼요. 자, 전체 밀도는요, 질량분의 부피인데, 만약에 아보가드로를 적용하면 부피비는 곧 몰수비가 되고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됩니다. 그러면 비율은 서로 삭제될 수 있고, 즉 분자량이 곧 밀도의 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위 질량당 부피니까 바뀌었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단위 질량 1g당 그놈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수니까 밀도분의 1이니까 밀도분의 1 조건에서 분자량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뀌었죠? 여러분 소리. W분의 V일 거고 아까 이거 분자량분의 1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여기 오류가 났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2020년도 9월 모평인데요. 쌤 왜 9월 모평만 가져와요? 여러분 2015 개정 적용된 게 3, 6, 9월밖에 없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봤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표가 너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같은 형식의 표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다를 수 있으나 지금 이 표를 보면 앵간한 건 다 물어봐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요걸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표 형태로 다양한 것을 제시한 후에 빈칸을 추론하는 형식의 가나다가 나오는 문제들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수두룩합니다.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표가 나오면 일단 얘네들의 몰수를 구해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즉 얘네들의 분자식을 주어줬으면 분자수, 즉 몰수를 찾아주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볼게요. 티도 실기압 뭐 쓰라는 거야? 아보가드로 쓰라는 거야. 문제 쭉 내려와서 읽어보면 티도 실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나와 있어요. 단 읽는 거 꼭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티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24리터. 자, 근데 여기 부피 주어진 거 8리터 하나 있죠.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8리터는 몇 몰일까요? 1몰이 24리터니까 24리터 나누기 8리터를 해주면 얘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3분의 1몰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걸로 보면 돼요. 전체 원자수. 앞에서 정리해줬어요. 전체 원자수는요. 얘네들의 분자수 곱하기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예요. 자, 가를 보면 X 한 개, Y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원자를 구성하는 구성 원자수가 3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자수는 3분의 1이라는 거죠. 전체 원자수가 그럼 1몰만큼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대값이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즉 1몰이라는 거죠. 위에가 1몰이면 밑에는 1.5, 즉 1.5몰만큼의 전체 원자수가 있다는 것이고 전체 원자수가 1.5몰이라는 것은 얘의 나의 분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전체 원자수가 1.5몰이에요. 분자의 수는 나는 역시 Z 하나, Y, X 두 개, 총 3개의 구성 원자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 들어간 알맞은 숫자는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몰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스킬. 자, 그 다음에 2분의 1몰 알아냈어. 분자 2분의 1몰이 있어. 자, 그러면 1몰의 부피가 24리터였으니까 이놈의 부피는요. 2분의 1몰이면 절반이니까 12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연습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무작정 여기로 들어가면 B라는 비율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데요. 질량과 분자량이 둘 다 줬다. 이러면 나와야 되는 공식 하나 있죠. 질량이랑 분자량을 뒀어요. 분자량 곱하기 분자수는요. 질량이잖아요. 질량이 26이고요. 분자량이 104인데 그럼 알맞은 분자수는 얼마냐? 바로 4분의 1몰입니다. 자, 구했어요. 여기 4분의 1 몰이에요. 4분의 1몰이면 여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 B에 알맞은 숫자를 구해볼게요. 분자수 곱하기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Z 2개, Y 4개나 있네요. 6개의 원자가 한 분자 안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6 2 남고 3 남고 여기는 2분의 3 몰, B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한번 볼게요. A 곱하기 B는 A는 12, B는 2분의 3, 하나 6, 30, 18 기억은 맞게 되는 거죠. 사실 기억 풀었으면 다음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쌤이 이것도 가져온 이유가 있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그냥 원자수 말고 전체 원자수니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에서 전체 원자수를 구하는 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리 좀 할게요. 여기. 자, 옆에 지저분했던 거 좀 지워봤어요. 1g에 들어있는 일단 분자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원자수로 바로 계산할 수 없다 그랬어요. 1g당 분자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뭐랑 비례한다? 1분의 분자량과 비례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분자수 말고 원자수, 전체 원자수로 가고 싶으면 곱하기 뭐예요? 이 구성하는
물질의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 원자수가 된다는 얘기죠. 해볼게요. 그럼 분자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분자량 구해볼게요. 자, 각각의 분자수는 요렇게 기억이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분자수가 요만큼 있을 때 각각의 질량이 요렇게 있다. 자, 그러면 분자량은 의미하는 바가 뭐야? 1몰이 있을 때 질량 g이라는 얘기니까 3분의 1몰 있을 때 18g이야. 그럼 18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4, 8에 3, 8, 3, 24. 그렇죠. 44. 54네요. 쏘리. 54g입니다. 자, 얘는요. 2분의 1몰 있을 때 23이니까 2배 해야 분자량이죠. 46g per 몰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면 비교를 해보아라 라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46이 분자량이고요. 거기에 역수의 구성원자의 개수, 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랑 달을 구성하는 거 한번 볼게요. 달을 구성하는 거 보니까 분자량이 1분의 104 곱하기 구성하는 원자수 6개 이렇게 됩니다. 옆에 곱하기 3을 한번 유지시켜 볼게요. 자, 52분의 1 곱하기 3이랑 46분의 1 곱하기 3이에요. 3은 똑같다 치자. 그럼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죠? 나가 더 맞는 보기. 자, 사실 니은이 좀 어려웠던 보기예요. 사실 근데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을 했다면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3점이라고 배점이 안 붙었을 겁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티도 실기압에서 X제곱 6리터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자, X제곱을 알려면 X 하나의 원자량을 알아야 됩니다.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리셋. 자, 원자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분자량이 몇이었냐면 곱하기 3을 해서 54. 얘는 46이었어요. 원자량을 물어봤으면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자량을 알아내야 됩니다. 쌤, 이거 보고 어떻게 원자량을 아나요? 부피의 질량을 물어봤으니 이만큼의 몰수가 가지는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걸 알기 위해선 당연히 몰수, 질량 나와서 뭐 알아야 돼? 분자량 나와야 됩니다. 이거죠. 자, 가보면 x 1개와 2개의 y를 더하면 54. 맞죠? z 1개와 2개의 x를 더하면 46. z 2개와 y 4개를 더하면 104. 자,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 자,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 해서 각각을 구해 볼게요. 자, 나왔네요. Z가 14, X가 16, Y가 19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연립방정식은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귀찮은 연립방정식이나 이런 비례관계를 역으로 계속 돌려야만 문제가 풀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하려면 이 파트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x가 16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x2의 질량은 32g이란 얘기입니다. 1몰당. 자, 6리터는요. 24리터로 나눴을 때 24, 그쵸? 4분의 1몰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 4분의 1몰이 있을 때 몇 g이냐? 4로 나누면 4, 8에 32죠. 자, 8g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거 다 맞아요. 문제 푸시는 거 연습 필요하다는 느낌 확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지만 문제 유형 연습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열심히 풀고
실력 한번 키워보도록 합시다.